학부모 모임에서 드러난 남편의 불륜녀의 아는 척. 여보, 저 여자 누구예요? 방금 당신한테 오빠라고 불렀는데요. 아, 그리고 왜 당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설마. 학부모 모임에 당신 바람 피우는 여자가 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 제 남편의 불륜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요? 그것도 그 여자가 당당하게 제 남편한테 아는 척을 하는 상황이라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학부모 모임 시작. 저는 39살 전업주부 정미란입니다. 남편 김도현과 결혼한 지 13년째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죠. 그날은 딸아이 반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갖는 모임이라 다들 들떠 있었죠. 학교 근처 레스토랑을 대관해서 점심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기로 했거든요. 여보, 나 오늘 학부모 모임 있잖아. 당신도 오라고 했었지? 응, 알아. 12시 맞지? 남편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어요. 요즘 학부모 모임은 아빠들도 많이 참여하는 추세거든요. 남편도 딸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죠.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학부모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은 밝게 인사하며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저도 옆자리에 앉았죠.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번 학기 교육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민서 부모입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엄마입니다. 준호가 좀 산만한 편인데 잘 부탁드려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좋았죠.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 씨는 어느 회사 다니세요? 아, 저는 테크솔루션이라는 곳에. 남편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불륜녀가 같은 장소 등장.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웨이브 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을 한 여성이었죠. 회색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검정 치마를 입은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윤서 엄마. 이제 막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윤서 엄마구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몸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새하얀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저래?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윤서 엄마는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쪽을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을 발견한 거죠.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설마 여기 앉으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테이블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녀는 바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맞은편 자리였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다른 학부모가 대답했고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테이블 위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시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뭐지, 이 분위기? 제 여성적 직감이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녀가 남편에게 아는 척하며 대화 시도.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올해 아이들이 5학년이라 슬슬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기인데요.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윤서 엄마를 관찰했어요.
그녀는 계속 남편 쪽을 쳐다봤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남편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테크솔루션 다니신다고 하셨나요? 남편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무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네. 그런데요? 아, 제 친구도 거기 다녀요. 혹시 기획팀 아세요? 아, 네, 압니다. 남편의 대답이 너무 짧고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 그래요? 누구신데요?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을 텐데 말이죠. 김도현 과장님 맞으시죠? 윤서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장님?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친구가 다닌다며? 그런데 왜 남편 직급까지 알고 있는 거죠?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아, 역시. 제 친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 잘하시고 센스도 좋으시다고. 윤서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거의 속삭이듯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남편의 귓가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왜 당신 이름이랑 직급을 알아? 글쎄, 친구한테 들었다잖아. 남편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윤서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도 야근 많으시죠? 제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회사가 정신없다고. 네. 뭐 그렇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친밀감이 배어 있었어요. 단순히 친구의 동료를 걱정하는 것 이상의 뉘앙스였죠.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낀 듯 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직감, 이상한 기류 감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남편과 윤서 엄마의 모든 말과 행동을요. 윤서 엄마는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자꾸만 남편 쪽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회사 회식 자주 하시나요? 프로젝트 끝나면 보통 어디서 회식해요? 혹시 강남 쪽에서 자주 회식하세요?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친구에게 들었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죠.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답도 점점 짧아졌고 제게 계속 시선을 보내며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제 직감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윤서 엄마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요. 도현 오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도현 오빠? 제 남편 이름이 저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윤서 엄마는 재빨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분명히 봤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그 휴대폰 화면을 봤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실례할게요. 화장실 좀. 윤서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죠.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나도 화장실 갈게.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복도에서 윤서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통화 못해. 응, 나중에. 알았어, 오빠. 오빠라는 호칭이 또 들렸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녀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니까. 응, 갑자기 여기서 마주칠 줄 몰랐지. 미안해, 당황스러웠을 거야. 나도 놀랐어.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윤서 엄마가 통화를 끝내고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서 엄마. 그녀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 민서 엄마. 깜짝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세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윤서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친구 동료라고. 도현 오빠라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데요. 친구 동료를 오빠라고 부르나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의 당황한 표정과 어색한 행동.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저희 둘만 있었어요. 윤서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들켰네요. 뭐가 들켰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진 도현 오빠 부인이 같은 학교 학부모인 줄 몰랐어요. 오빠라고 부르네. 당당하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됐어요? 네.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요. 그건 대답 안 하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다 말할 거예요. 모든 학부모들 앞에서요. 윤서 엄마는 당황했어요. 손을 저으며 말했죠. 안 돼요. 제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대답해요. 언제부터? 4개월 전부터요. 4개월. 생각보다 오래됐더군요. 어디서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 거기서 일해요. 카페? 네. 회사 1층 카페. 아, 그 카페. 남편이 자주 가는 카페였어요. 맛있다고 커피가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요?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주 오시니까. 친해졌고. 그러다가. 윤서 엄마는 말을 흐렸어요. 그러다가 바람 피운 거네요. 유부남이랑.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지금 내 남편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죄송하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기지 않았죠. 저도 처음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도 계속 만난 거네요. 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했네요. 오늘 왜 여기 온 거예요? 학부모 모임인 거 알았으면 안 왔어야죠. 진짜 몰랐어요. 도현 오빠가 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학교가 어딘지 몰랐고 우연히 같은 학교였던 거예요. 우연?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딸이랑 우리 딸이 같은 반인 게 우연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도 오늘 와서 알았어요. 도현 오빠 성이 김씨라는 것만 알았지 민서가 딸인 줄 몰랐어요. 윤서 엄마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남편한테 말해요. 우리 사이 끝내자고. 네? 못 들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내 남편한테 관계 정리하자고 말하라고요. 내가 다 알았다고 이제 끝이라고. 여기서요? 지금? 네. 지금. 당장.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몰래 관찰, 정황 포착. 우리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윤서 엄마보다 먼저 들어가 제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와? 화장실. 당신은? 응. 남편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보였죠. 윤서 엄마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그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윤서 엄마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눈빛을 주고받다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즐거우셨죠? 다음에는 아이들도 함께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찬성이에요. 학부모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모임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 회사 급한 전화 왔어. 먼저 나갈게. 뭐? 갑자기? 응, 미안. 택시 타고 가. 나 진짜 급해. 남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 엄마도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두 사람이 각각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둘이 밖에서 만날 거야. 저는 몇 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뒤편 주차장으로 갔죠. 그리고 봤어요. 남편의 차 앞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요. 저는 주차된 차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놀랐어요. 설마 같은 학교일 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오빠 부인이 다 알았어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사이 알고 있어요. 세상에.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실수했나? 제 휴대폰 화면 봤나 봐요. 도현 오빠라고 저장된 거. 미쳤나? 조심하라고 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어떡해요? 부인한테 끝내자고 말하래요. 뭐? 끝내? 네. 지금 당장 정리하래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 오빠.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진심이에요? 정말 저랑 끝내실 거예요? 윤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야. 나 집이 있잖아. 딸도 있고. 이제 들킨 이상. 처음부터 그럴 거면서 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 긴장감 상승.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 저기 민서 아빠 아니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윤서 엄마는 깜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윤서 엄마도 여기 있네요.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아,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때 차 뒤에서 나왔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 민서 엄마. 학부모들이 놀랐습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아, 먼저 나와 있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남편과 윤서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중이었어요? 둘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서 엄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냥. 회사 얘기를. 회사 얘기요? 바람 쌩쌩 부는 주차장에서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진 뒤였어요. 민서 아빠랑 윤서 엄마가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회사 동료 친구래요. 아, 그렇구나.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집에 가요. 얘기할 게 있어요. 응.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로 향했습니다. 윤서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는 학원에서 아직 안 왔더군요. 거실에 앉아요.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주차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현주야. 4개월 동안 카페 알바생이랑 바람 피운 거 맞죠? 대답 안 해요? 그럼 이거 가족 단톡방에 올릴까요? 당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 다 계신 거기에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사실대로 말해요. 전부 다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불륜녀의 자신만만한 태도. 남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4개월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윤서를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과 알바생 관계였는데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친해졌다고 했죠. 그 여자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 나도 처음엔 그냥 친구로 생각했고. 친구요? 유부남한테 연락처 물어보는 게 친구예요? 그때는 내가 결혼했다는 걸 숨겼어. 왜요? 그냥. 그 여자가 좋았으니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최소한 거짓말은 안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만나게 됐고. 호텔도 갔죠? 응. 몇 번이나? 그건 말 안 하면 이혼해요. 지금 당장. 10번 정도. 10번.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여자가 딸 있는 줄 알았어요? 응. 나중에 알았어. 한 달 전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놀랐지. 근데 이미 깊어진 상태라. 그래서 계속 만난 거네요. 딸이 같은 학교 다니는 줄 알면서도요. 같은 반인 줄은 몰랐어. 남편이 변명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같은 학교면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다는 거 생각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우리 딸은 어떡하고, 저는 어떡하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빠 바람 피우는 여자라는 걸 알면 우리 딸이 얼마나 충격받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을 것 같아요? 남편도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4개월 동안 바람 피웠어요. 호텔도 10번이나 가고.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윤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요. 얘기할 게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어요. 밤새 운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앉아요. 윤서가 앉았습니다.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4개월 동안 만났다고 호텔도 갔다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거 말고 할 말 없어요?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네? 도현 오빠가 처음엔 싱글인 척 했어요. 나중에 결혼했다는 거 알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이혼할 거라고 나랑 결혼하자고 해서 믿었어요? 네. 유부남이 하는 말을 믿었다고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상 외의 말을 했죠. 사실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저도 도현 오빠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오빠도 저 좋아했고요. 그게 잘못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부인한테서 못 받는 걸 저한테서 받았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사실이에요. 오빠가 부인 얘기할 때마다 힘들어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부인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아내의 결심, 증거 확보와 대응 준비. 윤서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전 그냥 제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오빠를 좋아했고 오빠도 절 좋아했으니까요.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떳떳해요? 떳떳하다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들이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행복했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은 끝이에요. 그건 오빠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뭐라고요? 오빠가 저랑 끝낼지 부인이랑 끝낼지는 오빠가 선택할 거예요. 윤서는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서요? 남편이 싫대요. 당신이랑 끝내겠대요. 윤서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거짓말. 믿고 싶지 않으면 직접 연락해 보세요. 남편 번호 있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합의서예요. 남편이 어젯밤에 사인했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 소장이에요. 당신한테 청구할 거예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요. 위자료요? 네. 3천만 원 청구할 거예요. 미쳤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없으면 분할로 내던지 빌려서 내던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딸 때문에 학교는 안 옮기려고 해요. 대신 당신 딸이 전학 가세요. 네? 왜 제 딸이 전학을?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소문나요. 불륜녀라고. 그럼 당신 딸이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선택해요. 조용히 전학 가든지 아니면 소문 감수하고 여기 남든지.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잘못한 건 당신이니까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윤서 엄마가 학교에 전학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물어봤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윤서가 갑자기 전학을 간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 딸아이만 피해를 볼 테니까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딸에게는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딸이 크면 말해줄 생각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를 만난 그날을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아니 윤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 오래 속았을까요? 어쩌면 윤서의 당당함이 오히려 저를 깨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불륜녀가 학부모 모임에 나타나서 제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진실을 알 수 있었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어색한 분위기, 이상한 눈빛, 당황하는 표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여자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하니까요. 지금 저는 혼자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힘들어도 진실 속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못된 관계는 끝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